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교육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옥 의원님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청에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이 늘어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요한번호 제12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 바로 들어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육기관의 정기화재, 감전사고 등의 정기재해를 예방하고 정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기재해를 예방하고 정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재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재해 예방 교육과 지원 관련 협력 체계를 통해 정기 화재와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간한 2020년도 전기재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070건으로 그중 인명피해는 379건이 발생하고 교육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은 10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화재와 함께 대표적인 전기 재해 유형인 감전사고 발생 사례는 총 40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은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전기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추이를 볼 때 전기 화재 점유율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고 에어컨, 실험 실습 장비 등 전기 제품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구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권입니다. 먼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전기 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 교육기관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월 1회에서 4회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학교 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공제 가입해서 교육시설물 재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의 원활한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명건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지자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사고 예방 이제 학교 계획들도 이제 계획들도 세우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포괄적인 어떤 안전사고 예방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사실 전기 관련된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전기 화재로 인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근거도 사실 법률로 다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법령도 있고 우리 조례도 또 기본 다 유사한 또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하면 이제 이 학교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전기면 전기 조례 따로 이거 조례 따로 이거 조례하면 사실 저는 이게 행정에 굉장히 사실 좀 부당으로 다가가지 않나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어쨌든 재정 이유가 이제 전기재해가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한 지원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은 좀 정말 흔히 말하는 조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이 조례에 대한 이 제정된 지자체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전국적으로 사실 제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네. 안전총괄과장님. 네. 수고 많습니다. 안전에 충분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와 다른 시도와 다른 점? 네. 안전총괄장 박봉국입니다. 현재 개별 법령, 교육시설 등 안전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 전기안전관리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보상에 관한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전기 화재, 감전 사고 등 전기 재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로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더 관심 있게 안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현행대로 달라진 점은 법적으로는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울산의 전기 재해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생 건수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울산이 갖는 특이성이 있나요? 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법률 또 같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계획에 근거해서 또 단위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별반 다름은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좀 더 조심하자. 그 외에는 다른 개념은 없는 건가요? 현재 조례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안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현재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부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한다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어떤 한 건의 조례가 더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홍보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재해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이 사항이 뭐 발견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우리 시만이 갖는 어떤 무엇인가 홍보를 한든 법령은 상위법에 있어서 그대로 하지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좀 더 하겠다. 그런 개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명분만 있다면 좀 새롭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뭐 다른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화재 피해 주민 임시 거처 마련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화재 피해가 생겼고 특이 사항이 생겼고 전국과 다른 점이 울산시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재산과 관계없이 5일 동안 재워줍니다. 어떤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덕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4조 1항에 보면 이게 지금 조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여기 입찰에 제한을 주는 조건 같아요.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물어보는 건데 입찰에 이제 제한을 주는 조문 같거든요.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네. 그 이제 조례로 지금 뭐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기재해 예방 사업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그 조문의 내용으로 봐서 조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처과장 박봉국입니다. 그 4조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이라는 부분은 어떤 그 제품을 KS 인증 제품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인증 제품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또 지방계약법이라든가 특별법에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연두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그 과장님 보면 교육청에 안전과 관련된 조례들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그 학교 안전사고 그 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가 이제 제정돼 있습니다. 네, 이 조례 네. 내용 안에 아까 좀 우리 지금 새로 위원님이 그 발의하신 그 전기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재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조례는 그 부분 안에서 전기부 파트만 빼내서 이제 별도로 더 그죠, 네. 경각심을 가져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 아마 내용. 교육안전 기본 조례도 아마 이 저희 전반기 때 그러니까 12월 달쯤에 아마 제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임기 안에 사실 이런 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조례가 사실 말하면 2018년 12월 달에 맞습니다. 제정된 조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충분히 포괄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조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서 사실 이 조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조금씩 좀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아마 필요하다는 어떤 항목들이 있긴 있지만 이건 충분히 우리 교육청 안에서 정책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도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실효성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 좀 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시현 부회장님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김시현입니다. 그 지원 사업에 만약에 전기재해가 났을 때 뭐 피해 시설물 복구라든지 지금 5조에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 내용이 조례 없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아니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런 재해가 완전적으로 다 발생했을 바쁜국입니다. 네. 전기로 인한 화재 또 천재 지변으로 인한 우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험 가입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구비는 한국시설안전원에서 저희들이 그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네요. 시설물 복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정리하는 겸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내용은 행정적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아주 작은 항목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비용을 수반하는 어떤 이 조례 근거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뭐 단언적으로 뭐 없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 예방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보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요 관련해서 조례를 이제 사실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타 의견이 더 있으신지 아니면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우리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울산교육청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십니다. 마지막이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또 제가 38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의회 가서 이런 또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송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다음 김선미 의원님, 연덕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7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이 울산교육청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우리 교육청 행정 직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때로는 또 질타도 하시고 때로는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 울산 교육 발전이 오늘 이 정도까지 많이 좀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제가 부서장으로서 또 국장으로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늘 위원님들이 따뜻하게 또 격려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큰 또 어려움 없이 제가 무사히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육 현장은 떠나지만 우리 울산 밖에 시민으로서 또 울산 교육을 또 응원하고 또 울산 광역시 교육위원회도 제가 또 응원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경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제 나름대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임기 마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늘 앞날에 건강하시고 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 이제 미서치기 시작해서 사실 그때 노사협력과장님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정책관님 그리고 이제 행정국장님까지 사실 저희가 이 회의가 있는 그 순간마다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 계셨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 퇴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 자주 뵙고 했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저희 또 헤어짐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장시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영예롭게 떠나시는 우리 문명 행정국장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고 정도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기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2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수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기타 신규 행정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893명에서 1,898명으로 5명 정원합니다. 조정 내역은 민주시민교육과의 울산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와 우리아이 마음건강지원센터에 일반직 2명을 정원하고 2022년 각급 학교 학급수 확정 및 조리직렬 퇴직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3명을 정원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관련 부서인 본청 부서와 각급 학교 등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4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제외 대상이고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학년도 각급 학교 학급수 증감과 신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배치 등 지방 공무원 정원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울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지역사회 환경 분야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아이 마음 건강 지원 센터에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신규 행정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에 몇 명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에 뭐 인원을 늘리고 건강지원센터에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저희들 이제 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그 인력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총 그 12명이 이번에 정원을 합니다. 정원을 하는데 이 12명 중에 그 7개 그 정원이 되는 기관은 저희들 현재 정원이 있는 정원 중에서 지원 그 기능 감소 직렬인 조리 직렬 그 6개와 민주시민교육과에 한시정원 1개 해서 총 7개를 자체 조정을 하고 5개는 총회 인건비 교육부에서 받은 총회 인건비 학교 지원 수요로 받은 5개가 있습니다. 해서 이 총 12개를 충당할 그렇게 예정이고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기후위기 대응센터하고 우리 아이 마음건강지원센터 여기에 1명씩 정원되고 나머지는 학교에 정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에 정원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명? 임기제 6급 1명을 지금 정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 임기제 1명은 그 생태 환경 교육에 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저희들 확보해서 울산 그 기후위기 대응센터의 어떤 운영을 좀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환경 분야에 어떤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마음 건강지원센터에 지금 전문의 한 명은 지금 위촉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 지금 그 처음에 당초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당초에는 이제 1명을 고용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 의사 3명을 지금 위촉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 이제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손해 방문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 1명은 현재 결혼인가요? 그렇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그 고용이 안 돼서 이거를 이제 전문의 3명을 그 뭐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다음 이어지는 조례도 정책과 소속 조례므로 바로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95호 울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최영기 정책관님께서는 발언 때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5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위반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률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와 제7조의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위원회 명칭을 기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은 없으며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개량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5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상위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별도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전부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 3조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은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사업, 주요 시책상 필요 사업 등의 경우 보조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4조 지방보조 사업자 공모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 추진 기본 방향,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및 선정 절차, 수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는 교육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는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매년 6월 및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7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8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8조 운영 세치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기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예산 편성, 신고 포상금 지급, 명단 공표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자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었어요. 지금 이 보조금 관리 위원회 정도 될 것 같은데 민간 위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 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협소하게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다수 시민들은 아마 이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부의 뭐 제시된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따랐고 이 보조금이라는 그 자체가 돈과 관련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이제 재정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현행 그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조문을 볼 때 시민과 굉장히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수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를 보면 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뭐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학부모 등 그렇죠. 학부모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요. 예. 가운데서 교육재정 분야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등망을 갖춘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수정을 해서 교육청의 문턱이 여전히 좀 높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 전문가, 변호사 특정 직종에 아마 교육청 위원회나 시청 위원회에 너무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뭐 교육감님께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문턱을 좀 낮추어서 보조금을 아마 심의하고 지급하고 뭐 관련한 하는 위원회일 텐데 조금 문호를 좀 열어서 민간 학부모님들 좀 이렇게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행 뭐 규정에서도 뭐 저희들 그 학식과 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준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윤덕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위원으로 위촉은 가능한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 좀 폭넓게 그 뭐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교육부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 뭐 규정을 좀 수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 보조금 사업은 뭐 일반 그 단체나 개인들이 시에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시민이나 단체들이 신청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의 관련 조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을 규정하는 그 조문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뭐 서울시처럼 그렇게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금 문호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정 의견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위원님 수정 의견이 있으시므로 잠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의소 정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네,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네, 수정 동의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네, 윤덕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어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덕권 의원님 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들 뭐 격치에서도 그대로 수용해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번호 제1195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오겠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소 정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기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혜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구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제출일자는 2022년 5월 30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제안 이유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제4조의 2 사업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의 2호에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가족 유아 외국 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2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사업 교육감은 제4조 2 사업을 신설하여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 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한다. 1.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가족 유아 외국 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소요 예산액은 2021년 12월 기준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수 92명과 2022년 유아 학비 기준 공립 15만 원, 사립 35만 원으로 2차 추경해서 9,2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을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학생 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지원되고 있고 만 3세 5세 유아 학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15만 원,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 과정 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과정 7만 원씩 우리나라 국적 유아에게만 학비가 지원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유아와 동일하게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한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13일 제78회 전국지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 국적 유아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본 조례 개정은 시적절하고 그 취지와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예산 편성 등의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축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사립 유치원 재원 외국인 유아 수를 참고하여 비용 추계하셨는데 이 유치원 과정은 지금 현재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모두가 가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이면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 요 인원은 사실 더 확대되지 않나요? 계속 충분히 확대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채도입니다. 요 지금 추계한 거는 21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외국 국적 만 3세에서 5세 유아 수 92명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원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네. 제 말씀은요. 지금 현재 재원하는 학생은 92명이지만 다음에 2차 학년도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맞습니다. 1차 년도에 92명, 2차 년도에 예상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해보면 2차 년도에 276명, 3차 년도에 270명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년도에 23년도에 지금 한 거의 3배 가량 늘어나는 건 이해되는데 그 2023년 이후로는 지금 변동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되지는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예산을 지원하면 외국인들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자료를 그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등록된 인원과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해당되는 아이들 그 자녀들 수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이 인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23년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출입국 통계라든가 그런 거를 잡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시현 부장님.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4조의 이 사업에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진흥과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 교육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 가진 아이들 전체 포함해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국에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다문화 가족의 그 의미가 사실상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그게 다문화 가족이고 또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은 또 다른 외국인의 가정이라고 또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네. 예, 이게 혼용해서 같이 쓰는 게 맞을까? 사실상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에 인지될 때는 외국인 가족 무조건 다른 외국 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서 사실 다른 타시도의 시인에 보니까 네. 외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족을 분류해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용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고민이 돼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가족 이렇게 할 때 외국 국적까지 포함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2조에 외국 국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명시되어 예.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제안 드리는 이 조례도 가로해서 외국 국적 포함이라고 이렇게 네. 예,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 국적 포함인데 네. 외국 국적 포함이지만 이는 다문화 가족 학생이 아니거든요. 네. 네. 있는 용어로 교육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다문화 이렇게 하는. 사실상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걸 네. 쳐보면 의미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요. 이게 용어가 교육에서 어떻게 이게 인터넷에 쳐봐도 다문화 가족을 명시하는 근거는 내용은 한국 국적이 포함돼야지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돼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그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본제 위에 교육감은 다문화 교육진흥과 다문화 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에 큰 틀로 보면 외국인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 국적 포함이 아니라 위에 외국인 가족까지 이렇게 명시돼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의미인데 교육에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뭐 하시니까 추후에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외국인 가정이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다른데 혼용해서 쓴다는 것도 조금 저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을 저희가 내용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네. 이 조례 정의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조금 그렇게 썼습니다. 네, 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웃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원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고정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7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께서는 바로 내려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신 성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 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제출일자는 2022년 5월 30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표 프로젝트인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방식은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로 추진되며 본 제안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 대상인 농소중, 청량중을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학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번들링하여 사업 고시할 예정이며 공사 예상 기간은 26개월로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울산교육청 BTL 사업 물량은 3동 172억이었으나 타시도 BTL 사업 미추진 물량 6동 345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중입니다. 본관동, 후관동이 개축 대상이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학급수 증가에 따라 당초 연면적 7,835m 제곱을 12,264m 제곱으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중입니다. 본관동, 도서관동이 개축 대상이며 인근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에 따라 당초 연면적 5,118m 제곱을 1,566m 제곱으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 및 실행 계획에 따라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울산 지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사업 물량은 총 31교 총 사업비 3,660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연도별 사업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물량 중 2022년 BTL로 추진하는 농소중, 청량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준공 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840억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소중, 청량중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 추진은 3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될 예정이므로 공사 진행 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 모듈러 설치 등 학교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무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7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재사업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하는 대로 결코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